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만드는 그 모든 동작에는 에너지를 수반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불리하다고 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적게 움직이는 것이 에너지를 덜 쓰는데 유리하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동작을 작게 만들었어요. 자전거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페달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밟는 쪽으로 기울고 기운 쪽으로 핸들이 딱 틀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구조예요. 그것을 똑바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는 밟고 해서 강한 힘을 쓰는 자전거는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내가 머리의 위치 그리고 내 시선의 위치만이 최단 거리로 진행을 하고 자전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많은 착각들을 하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가면서 내 몸도 시선도 함께 이렇게 가면 그것은 엄청 느리고 위험한 동작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자전거가 이렇게 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스윙 바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는데 회전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회전을 딱 만들어내는 그 회전의 힘 끝에 있는 그 강한 관성의 힘을 활용해서 휙가고 또 휙가고 심지어는 그것을 오르막 어필해서 낙차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전거를 쓰러뜨리는 거야 일부러. 쓰러지면서 생기는 그 관성으로 자전거가 휙 감겨들어가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휙 가는데 몸까지 시선까지 쓰면 안 된다. 휙 이런 식으로 써준다. 손이 봤을 때는 몸이 가는 거고요. 몸이 봤을 땐 손이 가는 거고 눈은 머리는 그대로 가요. 자전거가 이렇게 가는 거지. 손이 봤을 땐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머리가 봤을 땐 손이 움직이는 거지만 얘네 둘이 봤을 때 합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장경인대염을 애초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무릎의 가동 범위를 줄이기 위한 골반의 회전 그리고 골반의 회전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안장 높이에 약간 낮은 듯한 세팅 값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깨의 머리에 무게중심이 골반을 통해서 허벅지를 통해서 무릎을 통해서 페달로 전달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근육을 밀고 당겨서 만드는 페달링 파워가 아니고 무릎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체중만 옆구리를 통해서 골반에 실을 수 있다면 요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요 움직임을 그대로 페달로 회전을 시켜주는 역할만. 이 상태에서 폈다 구부렸다 이것만 움직임인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골반을 써주면 무릎이 움직여지죠. 네. 구부렸다 폈다 이 동작하고 네. 이 동작하고 엄청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네. 얘는 조금 움직이지만 얘가 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근력을 이용을 해서 이만큼 움직인 것을 근력 사용을 줄이고 골반의 회전만 갖고서 그 움직임을 만들었잖아요. 이 움직임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움직임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이 무릎의 각도에 불신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옆에서 봤을 땐 이 움직임이잖아요. 어때? 무릎의 불신이 많아졌어요? 아니. 이것은 무릎의 불신이 많아진 거 맞죠? 네. 다시 말해서 무릎의 불신에 따른 요 움직인 거리를 가동 범위라고 봤을 때 이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도 무릎의 회전을 만들고 체중을 페달에 실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골반 페달링의 핵심이고 이 골반 페달링을 통해서 무릎의 가동 범위를 줄일 수 있다면 무릎이 움직이면서 그 뼈의 돌기가 인대를 계속 건드려서 생기는 인대의 손상, 그 인대 손상으로 인한 염증을 만들어내는 그 동작을 줄이자는 거지.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요 페달의 34cm를 무릎을 메인으로 쓰지 않고 골반을 메인으로 써서 돌려줌으로써 페달이 정상적으로 돌 수 있도록만 해주면 힘점이 발바닥에 있던 힘점도 무릎으로 올라오고 무릎에 있던 힘점도 골반으로 올라가면서 무릎에서 생기는 그 힘점으로 인한 페달을 어필해서 꾹꾹 밟아서
내 체중이 몰려있는 그 무릎의 손상도 줄어든다. 어차피 내 체중이 페달에 전달돼. 그 내 체중을 버티는 것이 골반이 아니라 무릎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발바닥도 아파요. 자, 그런데 아까 오른쪽만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른쪽만 아프다는 것은 첫 번째 자세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첫 번째인데, 대다수의 사람들, 약 90%의 유저들은 한 양발잡이가 아니에요. 오른발로 공을 차고 왼발이 디딤발이라고. 디딤발로 체중을 버티고 가볍게 오른발로 컨트롤하는 테크닉을 평생 동안 써왔어요. 그것들이 자전거 탈 때도 그대로 접목이 되는 게 오른발로 아니면 왼발로 힘을 쓰는 발을 하나 두고 나머지는 중심 잡는 발, 컨트롤하는 발로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느 한쪽 발로 리듬을 잡아요. 그 리듬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양쪽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 그것은 리듬으로 바꿔야 되고, 캐던스가 빨라지는 리듬은 동작이 작아지면서 만들어져요. 근데 힘쓸 때 이 동작이 클수록 좋아요. 그렇겠죠? 네. 위에서부터 쿵 누르는 게 힘쓰는데 훨씬 유리하죠. 네. 그런데 위에서 쿵 눌러서 어필을 만났을 때는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힘을 더 쓰려고 체중을 더 기울이고 비틀어준다고. 근데 이 동작 자체가 크기 때문에 페달링 하는 그 케이던스보다 이 동작이 느려요. 그러다 보면 페달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어깨, 몸 쓰는 건 한쪽으로 하나 해서 오른발 이런 식으로만 해요. 오른발에 힘을 좀 더 빼고 동작을 작게 만들어서 오른발 하듯이 바로 빼갖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리듬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면은 그 통증이 발생하는 체중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줄어드는데, 이 동작이 어필해서 힘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힘이 근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니 체중을 더 많이 싣게 되는 것으로 자세가 한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잘못된 것 하나, 그 다음에 체중을 실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생기는 리듬의 부재가 오른쪽만 특히 외측으로 있는 그 인대만 아픈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탔다는 얘기랑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유저들한테 발생하는 짝짝이 페달링. 그로 인해서 자세가 한쪽으로 틀어지고 자전거도 한쪽으로 기울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 상태로 내 머리 안에 있는 세반고리관의 세팅 값이 비틀어져 있는 거지. 이것을 다시 0점을 맞춰야 되고, 그 0점을 중심으로 오른쪽 가슴 다시 0점, 왼쪽으로 가고 0점. 그래서 이 동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이 의자를 봤을 때도 이런 식의 의자가 움직임이 되죠. 갔으면 와야지. 와야지 다시 가죠. 그래서 이 동작이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무릎으로 밀고가 아니라 그냥 골반의 회전 움직임을 리듬에 맞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선 고정, 어깨 고정 상태에서 어깨가 고정된다고 해갖고 이렇게 딱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깨의 그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어깨가 딱 이렇게 진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축을 흔들지 말자는 거죠. 요건 이해되시죠? 네. 요 어깨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사용 장도를 발로 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골반이 비틀어져서 의자가 돌 수 있도록. 자전거도 이렇게 좌우의 리듬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생기는 통증은 예방할 수가 있어요. 한쪽만 아픈 것은 굉장히 쉽게 교정이 되는 편이에요. 힘을 너무 많이 줘서 문제예요. 그래서 힘 빼는 것만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해서가 아니고 과하게 사용돼서 통증이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사용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양발형 페달
파워미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그걸 갖고 여기 와서 장착하고 어떤 밸런스가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궁금한 건 해소가 됐죠? 네, 감사합니다. 요것을 이론적인 개념만 확보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컨트롤하면서 좋아질 거예요. 네. 지금까지 장경인대염증으로 고생하시는 10년차 유저분의 고민 상담을 들어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